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농부들 이성무라고 합니다. 저희는 블루베리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그리고 팜핑을 주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생산물이나 가공품의 유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통에 대해서 좀 저희에게 도움될 그런 조언 많이 좀 듣고 싶습니다. 농가가 호소하는 실질적이고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전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충북 음성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예,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젊은 농부네. 네. 젊은 농부들이라는. 네, 점점. 네.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이 가지고 있던 취농의 꿈이 현실화된 곳, 젊은 농부들. 이곳은 이성무 대표가 보라농원이라는 블루베리 농장을 세운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한 즙이나 잼을 판매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과 농장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팜핑장까지 운영.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6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팜핑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썼다면서요? 예,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제 네. 팜 스테이에 캠핑을 이제 이게 핵심 말이. 네, 그냥 이제 그죠? 농장의 팜하고요. 야영을 뜻하는 캠핑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유행하는 팜핑이라는 말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니. 발길과 눈길 모두 일단 팜핑장으로 향하는데요. 샤워장. 예, 개별적으로 샤워실이 달려 있고요. 샤워실에서 이제 온수도 쓸 수 있게. 온수까지. 예,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숲 한가운데서 따뜻한 물로 샤워까지 할 수 있다? 과연 팜핑의 탄생지답죠? 이게 4인용. 네네. 이게 안에 보시면 야, 훌륭하네. 이렇게 전기장판이 깔려 있고요. 이쪽에서 한 4명 정도 주무실 수 있게. 일반 캠핑의 불편함을 없앤 농장에서 하는 캠핑, 팜핑.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얻게 됐을까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애초에 농업을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업보다는 저는 사업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블루베리라는 아이템을 알게 됐고, 그래서 블루베리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다 보니까 농사를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좀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재배 경력이 짧아 아직 유기농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유기농에 대한 고집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몇 년생이에요? 이거는 지금 한 5년에서 6년생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이제 수확이 다 끝나서 블루베리는 여름에 수확합니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꽃눈이 맺혀 있잖아요. 꽃눈 맺혀 있는 것들이 내년에 이제 수확될 것들입니다. 저희가 수확하는 양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톤 정도 됐던 것 같고요. 2톤에서 3톤 사이. 내년엔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재배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루베리를 택한 것도 단순한 작물 판매뿐만이 아닌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의 2차 가공품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공시설에도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원료 보관하는 냉동 창고고요. 블루베리 원료가 준비되고 올해 한 두세 배 있었는데 지금 다 판매를 다 들어가고 가공도 들어가고 남은 거. 이런 생산과 가공의 과정을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농부들. 말하자면 농업을 하나의 경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생산, 가공, 관광의 복합적인 개발로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젠 주위에서도 이런 노력을 인정해 6차 산업의 젊고 새로운 모델로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성무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자체적으로 가공한 상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전실 개념이고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환복하고 이렇게 쭉 돌게 돼 있어요. 하지만 충북 진천의 젊은 농부가 무작정 덤비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상 생산량 같은 거 좀 추정하신 거 있으세요? 생산량은 유통 채널이 열리고 저희 물건을 원하는 수량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그걸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유통 채널을 만들어서 주문을 받는 그게 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더 유통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첫 번째 의견은 블루베리 가공 상품의 네. 국내산 블루베리 가공 상품 시장은 매우 지금 안 좋아요. 네네. 그럼 아시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때문입니다. 네. 다른 작물보다 유독 블루베리는 네. 지금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네. 칠레산, 특히 뉴질랜드산 네. 이쪽이 물량이 굉장히 싸게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악조건이죠 지금. 네. 근데 이거는 그 원재료가 전부 수입산으로 굉장히 싸게 공급하는 이런 체제였단 말이죠. 근데 점점 이 간식조차도 영양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분위기로 점점 변하면서 요즘은 이제 원재료를 거의 100% 활용한 이런 가공 상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가치 소비가 슬슬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금 선택 방향이 네. 미묘한 기류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 말로 나만의 부티크를 찾는 경향이 이제 생기기 네. 시작했어요. 네. 소량이지만 네. 극단적으로는 수제. 네. 수제인데 아주 잘 만든 수제인데 네. 네.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네. 뭔가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기 아주 좋은 네.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2배, 3배 지불해도 산다는 거죠. 네. 가격으로만 승부할 것이 아니라 높은 품질력과 정성을 다한 수제품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팔로를 뚫어가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이 이건데, 가공 상품을. 네. 모든 상품은 네.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하는 게. 타겟을 명확히 정하는. 이와 비슷한 6차 산업을 시도를 하는 업체들 중에 아주 많은 곳들이 사실 목장, 거기에 이제 요거트를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해서 팔기 위한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블루베리랑 매우 흡사한 이제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는 없고 생산 설비를 갖춰놓고 팔로만 있다면은 이게 갈 수가 있는데 대관령에 유기농 목장을 하는 설목장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유기농 우유를 그때 당시에 소량으로 만들어서 이걸 누가 사 먹겠냐, 이 비싼 우유를. 당시에 압구정동에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대문 앞에 그냥 무료로 갖다 놓은 거예요. 한번 맛을 보라고. 딱 한 달 만에 반응이 오더랍니다. 그 설목장은 그걸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타겟을 명확히 알았다는 거죠. 이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다. 근본적인 어떤 타겟 설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 타겟에 맞는 채널 확보, 고객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방식 중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방향성이 좀 더 구체화돼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이 가공품에 대한 판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오프라인상에서 백화점이나 마트, 그러니까 대형마트로 입점하기 위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공식적으로는 박람회나 이런 곳에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백화점 바이어를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상담 신청을 하면 그것이 100%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루어질 확률이 높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에서 여는 박람회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람회에 나가는 것도 바이어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박람회가 무용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나가면은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두 번째는 해당 회사에 그 롯데백화점이든 신세계든 그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면 협력 회사로 들어가는 입점 신청서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안을 하면 됩니다. 일반 소비자의 눈엔 전혀 띄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입점을 상담하는 코너는 있습니다. 이곳을 100% 활용하라는 얘긴데요. 근데 그 제안서, 그 신청서를 본 사람들이 대개는 이거 볼래나 접수가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대형 유통업체 담당 바이어들은 100% 이 제안서를 보게 돼 있어요. 회사의 규정상. 그리고 100% 답신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첫째는 누구한테 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왜 이 상품이어야 되느냐라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명확한 것이, 우리 고장이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입지 조건이 좋고, 뭐, 이 특산물,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상품에 대한 명확한 차별화. 유통 채널에서 새로운 신상품을 발굴할 때는 우리가 체크 요소가 많죠. 여러 가지 체크 요소가 있는데 제일 중시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게 상승 카테고리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라도 지금의 인기가 점점 줄어드는 인기라면은 그거는 선택하면 안 되죠. 네. 앞으로 이것은 상승할 것인가.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계층이냐, 고객층이 누구냐. 이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이 꾸준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세 개는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같은 작물을 취급하는 수많은 업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경쟁자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연대 의식으로 생각하지 시장 자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이 해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법은 차별화를 찾는 개성화를 시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대론되는 거는 시장 전체 그 품목의 가치 홍보를 연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커지면은 경쟁사들이 오히려 협력자가 되는 거죠. 그간 마음에 품고 있던 궁금증과 이에 대한 조언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 두 사람. 어느덧 마지막 조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업계를 통한 채널이 생겨요. 한 업종에 계속 있으면은 분명히 그 유통업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야말로 뜬금없이 대기업의 누구를 아는데 내가 소개시켜주마, 이런 식의 어떤 막연한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내 상품을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관계망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좋은 상품은 기회가 옵니다. 혼자 끌고 나가기에 벅차기만 했던 6차 산업에 대한 궁금증. 오늘의 만남이 이 젊은 농부들에게 어떤 성과로 남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일은 다 대부분이 도시와 농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또 어떻게 농촌의 문화를 알리고 어떻게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도시와 농촌을 잇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갈 계획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어려운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좋은 결실로 남길 바라며 젊은 농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